은퇴는 오랫동안 휴식의 상징이었다. 새벽 출근도 없고 상사의 눈치도 없고 월요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많은 사람은 은퇴를 자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급격히 무너졌다. 같은 나이 비슷한 자산 비슷한 경력을 가졌는데도 삶의 방향은 극단적으로 갈렸다. 차이는 단순했다. 누군가는 계속 움직였고 누군가는 멈췄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세대는 노년층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오래 사는 시대가 아니라 길어진 은퇴 이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정년은 여전히 짧다. 60세의 은퇴에 90세까지 산다면 무려 30년의 시간이 남는다. 이 긴 시간을 단순한 휴식으로만 채우기에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는 생각보다 훨씬 역동적이다. 실제로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누군가는 작은 카페를 열고 누군가는 강의를 하고 누군가는 농촌으로 내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반면 이제 좀 쉬자라고 말하며 모든 사회활동을 끄는 사람들 중 일부는 예상보다 빠르게 무기력과 고립감에 빠진다. 인간은 원래 사회적 역할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노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은퇴 후에도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은퇴는 노동의 종료를 의미했다.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고 정년 후 쉬는 구조였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노년층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70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60대 지역 커뮤니티 강사로 활동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 일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얼굴이 존재한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고령층도 많고 자기 실현과 사회 참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요한 점은 후자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노년기의 핵심 요소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관계, 둘째는 역할, 셋째는 규칙적인 활동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데 있다. 직업은 사람을 사회와 연결하고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제공하며 하루의 리듬을 만든다. 반대로 아무런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삶은 의외로 인간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도 은퇴 후 적절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우울감과 인지 저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은 퇴자들의 경우 직장 중심 정체성이 강해 은퇴 후 심리적 공허감을 크게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 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지속한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노는 삶만 추구하는 은퇴는 예상보다 빠르게 한계를 드러낸다. 처음 몇 달은 자유롭다. 여행을 가고 늦잠을 자고 취미를 즐긴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목표 없는 반복은 권태로 변하기 쉽다.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찾는 존재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처음엔 행복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이 사회에서 사라진 듯한 감각을 만들기도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일은 과거처럼 고된 노동만을 뜻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과 연결감이다.
자원봉사도 가능하고 작은 창업도 가능하며 지식 나눔이나 지역 활동도 포함된다. 핵심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 안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감각이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아직 이런 전환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